예, 모델링과 차원 마지막 시간. 여러분이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그런 예들을 가지고 모델링에서 차원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더 그 다양한 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모델링에는 이제 그 수준별 차원이 있다. 그래서 모델링의 수준을 나타내거나 복잡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척도로 우리가 차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도입할 가치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발전 단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차원, 저 차원에서 또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새로운 학문을 공부한다. 그럴 때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용어 외우고 뭐 그 단어 외우고 그 어휘 그런 거 익숙해지는데 아마 상당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좀 난해한 책을 하나 사서 보려고 그러면 처음에 좀 막혀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 모델링 이론 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1차원 모델링 단계라고, 그러니까 모델링 이론의 1차원 모델링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과제나 퀴즈에서 좀 틀렸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그 뭐 하나하나 문제나 과제 하나하나가 그 배점 기준이 사실 전체 차지하는 비중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주차까지 좀 실수를 했더라도 지금부터 과제나 퀴즈, 시험 이런 데 잘 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발전 단계가 아직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학습의 발달 단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새롭게 그 도입된 그 개념들,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뭔지, 모델링이 뭔지, 그 다음에 주체가 뭔지, 객체가 뭔지, 또 매체가 뭔지, 의도라는 게 뭔지, 이거 사용자, 이런 모델링의 요소들, 이런 거 그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1차원 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원 모델링 단계로 4월 달에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학기 들을 때는 이제 10월 달 되면은 그 2차원 모델링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과제나 시험 이런 것들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1차원 단계에서 여러분이 모델링 이론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하거나 뭐 모델의 예를 들어라, 모델링의 예를 들어라, 그런 데서도 이렇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선 과제를 다 했을 테니까 그 설명을 하자면, 모델은 산출물이에요. 그죠? 결과물. 그러니까 저번에 과제가 모델링의 예를 들라 그랬으니까 그냥 특정 모델의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죠. 그 모델이 누가, 주체가 뭐고, 그걸 뭘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객체가 뭐고, 그 대상 사물이요. 그리고 의도가 있겠죠. 그죠? 왜 그 모델을 만들었을까? 그 의도를 또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체가 뭔가. 여러분이 매체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앞에 그 어떤 매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8가지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매체를 쓸 때는 그 8가지 중에 하나 써야 돼요. 아니면 2개 이상 이렇게 결합이 돼서 다차원 모델링, 그러니까 다매체, 다중 매체를 쓸 경우, 여러 개의 매체를 쓸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매체를 쓸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8개 매체 가운데, 즉 소리, 몸짓, 물질, 그림, 그리고 문자, 구술, 수학,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8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외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매체는 백발백중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매체론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이 초창기에 이렇게 개념을 잘 잡아야 되니까 뭐 잘 틀리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이 그 캔버스가 보통 천이죠. 예. 캔버스 천 위에 유화를 그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정물환을 하나 그렸어요. 그 정물환은 사과, 뭐 포도 이런 꽃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는 정물화를 화가가 그렸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 주체는 화가겠죠. 주체를 그냥 막연히 사람 그러면 틀려요. 예를 들라고 할 때는 어차피 모델링은 사람이 하는데 그건 답이 아닌 거죠. 화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 피카소는 피카소, 무슨 그 모딜리아니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사람 화가 이름을 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했으면 내가 그랬으면 내가 주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물화를 그린 대상이 뭐예요? 객체가 그 사과, 과일 이런 겁니다. 그게 객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서 내 그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가 사용자인 거죠. 그 그림의 사용자. 내가 그냥 그려서 내가 보관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내가 주체이자 내 스스로가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매체는 뭘까요? 정물화를 그렸어요. 캔버스 위에다가 유화로. 그러면 그 표현 수단이 지금 되게 많이 동원이 됐거든요. 일단 캔버스에 표현을 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캔버스가 매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화, 물감이 매체가 아니냐 이러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 수단은 그림이에요. 예, 그래픽으로 자기 심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매체는 여기서 그 그래픽, 그림이라고 그래야지 그거를 캔버스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점토판 이런 데다가 그 판화를 하면 그 점토판이 매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심상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뭐냐. 그러니까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예. 외부 언어. 외부 언어가 뭐냐. 그래픽 언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구분을 잘해요. 자, 여기서도 그 차원 하면은 3차원 모델링의 예를 들어라. 그러면은 3D 모델링 이렇게, 왜냐면 3D가 3디멘셔널 모델링이니까 그 3D 프린터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완성된 하나의 기계 시스템이니까 3D 프린터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헷갈리기 쉬운 게 3D 프린터가 모델인지, 그 여기 보면 3D 프린터는 이 바깥에 있는 게 이 기계죠. 이건 기계예요. 그죠? 3D 프린터는 기계인 거고, 이거를 여러분이 모델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이 산출물, 이렇게 입체 어떤 물건이 있죠? 이게 3D잖아요. 3차원. 이 출력물을 얘기하는 건지,
예, 이 출력물을 여러분이 모델이라고 했는지 이걸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걸 헷갈려서 막 섞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사물을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델링의 요소별로 이걸 분리를 해봅시다. 구분을. 이 3D 프린터 이 기계를 여러분이 모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기계의 주체는 이 3D 프린터라는 모델의 주체는 뭐예요? 이거 만든 이 프린터를 만든 회사, 엔지니어 이 사람들이 주체겠죠. 이게 그냥 보통 상품이라고 그러면은 그 이 프린터를 만든 회사, 예를 들어서 뭐 휴렛 패커드가 이런 프린터를 만들었다. 그럼 HP 얘가 주체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출력물이 만약에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이건 휴렛 패커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제작한 사람이 주체인 거죠. 즉 3D 모델러, 3D 모델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체인 거죠. 그죠? 확실히 구분하겠죠. 네,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모델의 예, 뭐 모델링의 예 이런 거 얘기할 때 명확히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물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모델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도. 이 3D 프린터를 만든 의도는 뭘까요? 그 사람들은 프린터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이 프린터를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출력물을 모델로 봤을 때 이 3D 모델러의 의도는 뭐냐면 뭐 이런 3D 모델을 만들어서 뭐 샘플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서비스 수수료가 이제 이익이겠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모델링을 하겠죠.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자기가 상상한 모습을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이런 완성된 모습이 나온 거를 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자기 자신이 될 테고, 그죠? 예, 고객이 아니라 이걸 파는 사람이라면 고객이 되겠죠. 사용자가. 그렇지만 자기 혼자 좋아서 만드는 즉 이 3D 모델러라면 이건 자기 자신이고 그때는 의도가 그 3D 모델링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객체는 그러면 이 3D 프린터는 아마 원형이 일반 프린터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얻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는 일반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더트 매트릭스라든가 뭐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이런 프린터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3D 프린터를 만들었을 거예요. 휴렛 패커드는. 그리고 이때 표현한 방식은 뭐예요? 물질 언어를 쓴 거죠. 네, 물질 언어. 그리고 사용자는 3D 모델러, 즉 이 출력물을 만들 사람들, 3D 모델러가 이 프린터를 사겠죠. 그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차원은 어때요? 이게 뭐 완성된 기계 제품이니까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3차원. 네, 3차원. 근데 이 3D 모델 요거는 겉모습은 3차원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사물을 그냥 모방해서 기호처럼 하나 만들었다면 이거는 1차원이 돼요. 그죠? 껍데기는 3차원 물질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1차원 모방 제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3D 프린터로. 그러면 거기 뭐 복잡성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게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단순 기호에 불과한 겁니다. 모양은 3차원 입체 모델인 것 같지만 그럴 땐 1차원으로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 마상의 그 기수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3D 모델링으로 했다. 그러면 막 달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사물과 그 기수라고 하는 사물 두 개의 관계, 그 달려가는 그 관계, 말을 모는 모습,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그건 2차원 모델이 돼요. 근데 이 3차원 모델을 또 이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 그 전체 모습을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3D 프린터로 찍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체계를 다 갖춰야 되겠죠. 그죠? 프레임, 그 트랜스미션,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 그다음에 차체,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하나의 그 완성된 체계를 만약에 3D 모델로 표현했다. 그러면 그건 3차원 모델이 되죠. 그래서 이 출력물이 무조건 물질이니까 3차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구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잘 틀리는 게 이 3D 그래픽이에요. 그 3D 스튜디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 산업공학과 학생들이나 그래픽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그 소프트웨어죠. 그게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화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3차원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각적 어떤 그 효과 때문에 3차원처럼 봐요. 그 왜 입체 영화도 사실은 그냥 2차원이 평면에서 그 화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글을 하나 쓰고 한쪽은 뭐 녹색, 한쪽은 빨간색인 그런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입체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건 우리 착시 효과죠. 이제 그거는. 근데 원래는 이게 2차원 평면이죠. 그죠? 화면은. 근데 보이기에는 3차원처럼 보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픽을 한다고요. 이걸 이제 3D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기계를 단순 평면도로 보여주지 않고 완성된 마치 기계 그 모습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3차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3D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글씨도 그냥 문자를 이렇게 쓰면 2차원처럼 보일 텐데 이렇게 그 입체 모양 도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서 있는 것 같죠. 이게 뭐 누워 있는 것 같고 그 같은 알파벳인데 입체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 이런 게 이제 3D 스튜디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예. 이게 배도 진짜 바다에 떠 있는 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2차원이에요. 그죠? 예, 평면이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 3차원처럼 우리가 상상해서 보죠.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그 뭐를 모델로 보느냐. 자, 이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린 결과물을 얘기하는 건지 출력물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3D 스튜디오라 해서 3D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3차원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3D 이 소프트웨어 이거의 주체는 아티스트죠. 아티스트. 3D 모델러. 그래픽 모델러죠. 3D 그래픽 모델러. 그리고 의도는 뭔가 이 대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때 객체는 이제 이 기계의 원형이겠죠. 사물. 또 이 배도 원래 군함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거를 사물 객체로 해서 보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때 매체는 당연히 그래픽이에요. 그죠? 그래픽. 그리고 사용자는 이 그래픽을 사용할 사람, 고객. 그래서 이게 내용이 단순히 이 뭐 배의 모습을 그냥 모방해서 그린 거다 그러면 뭐 1차원이에요.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차원을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의 기계 시스템으로서 완성된 그 군함의 모습을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3차원 모델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 간의 관계를 보면 2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걸 프린트를 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출력물이 뭐냐?
이걸 보고 여러분이 또 그 주체, 의도, 객체, 매체, 사용자, 차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보느냐, 출력물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모델의 차원을 좀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매체별로 소리, 몸짓, 물질, 그림, 문자, 구술, 수학,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8가지 매체별로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될 때 예가 어떤 예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선 소리부터 보자. 소리의 1차원. 그러니까 새들이나 동물들이 소리를 내죠. 그래서 뭔가 의미 전달을 하려고 해요. 신호, 모르스 부호 이런 거, 삐삐 삐삐 뭐 이런 소리 내는 거 이런 게 1차원 모델링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모르스 부호가 1차원만 해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결합을 하면 1차원 신호들을 결합을 하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즉 의미를 전달하는 관계 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하면 이제 2차원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음을 그러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렇게 한 음을 음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오선지에 음표로 하나하나 표현하면 그게 1차원 모델이겠죠. 그죠? 한 음을 하나씩 표현하면. 근데 이거를 그거를 엮어서 화음, 조성표를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하나의 화음에 맞게 그 음표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마디. 그거는 아직 완성된 곡이 아니니까 2차원 모델이 되겠죠? 근데 그런 마디들을 여러 개 모아서 어떤 코드 진행에 맞게 곡을 하나 완성을 하면 그러면 그건 3차원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나 이런 MR로 듣는 곡들은 3차원 모델을 듣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의 곡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 한 소절만 부른다. 그거는 한 곡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2차원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한 음만 이렇게 소리를 낸다. 피아노 칠 때 처음에 배울 땐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그리고 악보에 따라서 한 음씩 배우죠. 그게 1차원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소절씩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럼 이제 2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곡을 다 피아노로 사운드죠. 이걸로 곡을 연주할 수 있다면 3차원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 명확히 구분이 가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피아노 배울 때도 그렇게 1차원부터 배워요. 한 음씩. 그죠? 그 건반에 한 음씩 어떻게 치는가를 그 그림하고 악보에 있는 그 음의 높이하고 맞춰서 하나씩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화음 넣고 뭐 왼손 오른손 그 각자 지판에서 쳐야 될 것, 건반에서 쳐야 될 것들을 이제 익혀 나가다가 이제 곡까지 완성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3차원 모델링 할 수 있는 사운드로 3차원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곡들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뭐 5살 때 연주하던 피아노 곡하고 또 10살 때 뭐 20살 성인이 돼서 연주하는 곡하고 우리가 보통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 완성된 곡이기 때문에 다 3차원이지만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연주하는 실력이 성장하는 거는 4차원 모델링이에요. 그죠? 버전이 바뀌어 나가는 하나의 시리즈 물이 되는 거죠. 그 몸짓을 봅시다. 몸짓. 그 외에 수와 기호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죠? 손을 어떻게 손가락을 들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단순 기호로 표현할 때 우리가 뭐
누가 오라 그러면은 손짓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1차원 모델링이에요. 그냥 상대방한테 뭐 윙크를 하는 거, 또 싫으면은 그 얼굴을 찌푸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1차원 몸짓 모델링이에요. 싫으면 뭐 머리를 흔든다든지, 이게 다 1차원이에요. 근데 2차원은 그거보다는 복잡한 거죠. 그 신호들을 기호, 손짓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화 그 외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TV 그 자막에 이렇게 옆에 보면은 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수화하잖아요. 그건 의미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2차원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문장을 쭉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수화로다가 하나의 연설을 전체를 완성을 해서 한다. 그럼 3차원 모델링이 되겠죠. 그럼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 시를 그렇게 수화로 낭독한다. 한 편을 다. 몸짓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돼요. 판토마임 이런 게 작품 여러분들이 그 무대에서 판토마임 전문가가 퍼포먼스를 하면 그게 하나의 완성된 그 스토리를 텔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몸짓으로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 스케이팅이 그 음악 연주에 맞춰서 처음에 도입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그리고 끝맺음 이런 순서로다가 하나의 작품을 연출해요. 그걸 보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완전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하나의 동작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1차원 모델링. 그것들을 연결해서 연결 동작을 보여줄 때는 2차원 모델링. 그것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그런 피겨 스케이팅을 또 뭐 춤을 또 어떤 연기자가 연기를 몸짓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모델링, 몸짓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배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습생들은 아직은 그렇게 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 가기 때문에 1차원, 2차원 연습을 하겠죠. 이해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4차원 모델링의 몸짓 모델링에 예를 든다면 그 캐츠라고 하는 유명한 그 뭐예요? 그 연극이 있죠. 그게 연주 처음에 공연을 하면 그게 아마 0버전이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2, 3, 4, 5 이렇게 버전이 계속 올라가죠. 그 난타 공연도 처음에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계속 진화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운드 4차원 모델링이 되기도 하고 몸짓을 같이 쓰기 때문에 몸짓 4차원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리즈물로 계속 할 때는. 그러니까 연속극 그 프로그램, TV 연속극 뭐 이런 것도 4차원 모델링이죠. 그죠? 횟수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물질은 어떤가요? 물질도 단순 기호. 아까 뭐 3D 그 프린터로 출력물을 만들어서 그 출력물은 그 물질은 되게 일단 3차원이잖아요. 물질 자체가. 근데 그 매체를 보지 말고 물질 매체잖아요. 물질 언어. 그 매체의 차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담긴 내용. 아까 뭐 테니스 공을 그 3D 프린터로 찍어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모방의 수준, 단순 기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원 모델. 그리고 말과 뭐 기수의 그 달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건 벌써 두 개 사물의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건 2차원 모델.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뭐 군함이라든가 자동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질로 표현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죠. 입체, 물. 하나의 시스템, 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이
3차원 물질 모델인 거죠. 건축물. 그죠? 건축물도 물질 모델이잖아요. 표현 언어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완전한 하나의 집으로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3차원 모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조각 작품, 이것도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조각 작품을 해놓으면 그게 3차원 모델이 되고, 그거를 연작 시리즈로 쭉 만들어 나간다면 4차원 모델이 되겠죠.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기호, 단순 기호로 그림을 그린다. 그게 왜 교통 사인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1차원 모델입니다. 1차원 그 그림 모델들이에요. 그 여러분이 왜 컴퓨터 자판에 뭐 문자들이 있잖아요. 뭐 영어 알파벳 문자도 있고 한글 알파벳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 자음 모음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도 있고, 위에 보면은 뭐 느낌표, 앰퍼샌드, 뭐 이런 다양한 기호들, 퍼센트 기호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1차원 모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차원 기호, 이거를 이제 그림 1차원 모델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엮어서 이제 그 관계를 표현하면은, 사물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면 이제 2차원 그래픽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완성된 체계. 뭐 예를 들면은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 있죠. 그거는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텔링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대개 명작들은 그 그림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완성된 거죠. 스토리텔링을 그림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3차원 모델로 분류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나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4차원 모델링이 되겠죠. 문자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단일 문자라든가 단어, 이런 거는 1차원 모델에 해당하고, 그런 단어들을 연결을 해서 어떤 사물의 관계를 표현한다면 문장이 되죠. 그럼 2차원 모델. 그리고 이걸 완성된 기승전결, 뭐 서론, 본론, 결론,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서 작품을 만들면 그게 3차원 모델. 그러니까 시나 소설, 뭐 수필,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은 다 3차원 모델로. 3차원 모델이 돼야죠. 3차원 모델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문장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써놨다고 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앞뒤 수미상관이 돼서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돼야 우리가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놨는데 이게 그 전문가, 인사관리자가 읽어볼 때는 이게 2차원 모델인 거예요. 나는 뭐 어디 고향 어디서 태어났다, 뭐 우리 부모는 어땠고, 내 동생은 어땠고, 나는 성장하면서 뭐를 열심히 했고, 이게 다 2차원 문장들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자기소개에서의 그런 문장들이 하나의 체계로 앞뒤 논리적으로 이 기승전결, 이런 그 문장 체계를 갖춰야 이게 하나의 자기소개서로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니까, 이 사람은 3차원 모델링을 하는구나.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 보면은, 누가 쓴 글을 보면 이게 전체가 이게 하나의 완성된 체계구나, 이런 판단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감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차원 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각 이 매체별로 구분할 줄 알아야 그런 모델링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3차원 모델링을 문자로도 하는 게 여러분이 그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시리즈로 엮어나간다면, 그러니까 뭐 장편 소설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다가 그 하나의 완성된 소설을 계속 이렇게 연작으로 끌어나가면 그것도 4차원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저번에 왜 그 조선 왕조실록 그것도 하나의 4차원 모델의 예라고 그랬잖아요. 실록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한 권 한 권은 다 독립된 책으로서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3차원이죠. 근데 그게 시간대로 쭉 한 축을 형성하면서 그 시리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4차원 모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도 여러분 무슨 스타워즈 뭐 이런 게 처음 영화 하나 나왔을 때 그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덜 미완성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릴리즈가 돼서 우리가 영화를 본 거죠. 근데 그게 영화가 인기가 있으니까 2, 3, 4 이렇게 버전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그게 이제 4차원 모델이 되는 거예요. 배트맨 1, 배트맨 2 이런 식으로. 구술 모델. 그 말할 때 그냥 단순 단어 표현하는 거. 베블링이라 그러죠. 어린애가 베이비들이 이제 베블링 하는 거. 이게 이제 1차원 모델링. 근데 이제 이게 말을 해요. 단어들을 엮어서 문장을 그 말로 하면 2차원 모델. 엄마 나 과자 주세요. 이건 벌써 2차원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한 서너 살 돼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체계를 갖춘 어떤 연설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그 교수가 보면은 저 학생은 2차원 모델링을 계속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앞뒤의 논리가 하나의 그 수미상관 체계를 이루지 못한 그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팩트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 이게 프레젠테이션 대회 나가서 좋은 그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그 체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뭐 학과에서 해가지고 우승을 타고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대학 전체에서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고 또 이제 전국 대회 뭐 경향신문 프레젠테이션 대회 이런 데 나가서 또 우승을 하고 이러면 이제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그 발표를 했지만 내용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고 뭐 보완이 되고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구술 4차원 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학, 프로그래밍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도 그냥 단순히 변수를 선언한다든지 어떤 기호의 명령어의 의미 뭐 이런 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거를 쓰는 것들.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왜 파이가 뭐다 3.14 이런 거는 1차원 모델링이에요. 이해하겠죠? 그 수학식 기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이런 거는 1차원 모델링이고 이거를 엮어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고 함수를 만들면 이제 관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2차원 모델이 되죠.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식, 그죠? 알고리즘, 보통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엮어서 어떤 문장을 그 명령어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처음에 배우잖아요. 프로그램 배울 때. 그거는 1차원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것들을 엮어서 어떤 하나의 명령을 수행을 하면 2차원이 되고 그런 명령어들의 집합, 알고리즘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정보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배울 때 그냥 그 게임 뭐 예제 이런 거를 보고 수행이 되어서 뭐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2차원이에요. 그것들을 엮어서 내가 하나의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설계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성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식 체계로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사물의 현상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3차원 모델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3차원 모델에다가 시간을 더 추가해서 그 예를 들면은 기업의 재무 모델,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일들을 수식으로 다 표현해서 뭐 표현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게 한 조직의 재정 상태를 표현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3차원 모델 맞죠. 근데 그런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진화를 해나가면서 더 자세하게, 또 아니면 그 옛날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도 추가되면서 점점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재무 모델을 만약에 수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그럼 이제 4차원 모델이 되겠죠. 정보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그 아래 한글 예를 들었지만 정보 시스템도 처음에 도입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완성된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게 3차원 모델이에요. 시스템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미비점도 보완이 되고 에러가 있으면은 디버깅도 하고 또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고 하면서 버전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해나가면 이제 4차원 프로그래밍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이제 차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매체별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단순성 그리고 복잡성 이거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품질이 당연히 차원이 올라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복잡도가 올라가고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일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 겁니다.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차원이 높은 모델링을 하면은 여러분이 받는 인센티브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 내가 사회 나갈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 자신을 훈련할 것인가, 이런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